네, 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는 데다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마친 사람들 숫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집단 면역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USC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현실에서 집단 면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모두 각자가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요즘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숫자가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약 7,030만 도스의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의 통계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약 2,7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68.5%,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A 같은 경우는 약 787만여 명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접종했고요. 또 2번 이상,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702만 7,6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LA 지역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보면 76.7%에 달하고 있고요.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68%,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LA 지역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백신 접종률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상당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LA 지역 같은 경우 지난달 1월 중하순까지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급격한 확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정일 때 하루 4만여 명 이상 그러니까 신규 감염 기록이 나왔고요. 네. 불과 일주일, 2주일 사이에 15만여 명 이상이 감염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주일이죠. 일주일 사이에 15만여 명 이상이 감염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또 하루 한 2만여 명 정도 안팎으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 같은 경우는 누적 감염자 숫자가 270만여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약간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000만 명 정도로 본다 그러면 네. LA 카운티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감염됐다. 그러니까 LA에 사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른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인구, 특정 지역의 인구 집단이 상당수의 항체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항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죠. 백신을 접종해서 백신으로부터 얻는 항체가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회복함으로써 얻어지는 항체, 그러니까 백신 항체와 자연 항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확진 판정받은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항체, 또 자연 항체 모두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집단 면역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숫자 그리고 확진 판정 숫자를 합치면 LA 지역에서 한 75%를 훨씬 넘는 80%를 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80%를 넘어가면 집단 면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집단 면역이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USC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기대에 약간은 좀 찬물을 끼얹는 내용인데요. 네. USC 보건정책과 경제연구소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단 면역을 부정했습니다. 집단 면역의 환상에 우리가 기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선 건데요. USC가 제기한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 나온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21년 4월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데이터를 다 이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이제 4월에 발표한 건데요. 당시에 LA 카운티 성인들의 72%가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된 후에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1년 4월에도 백신 항체와 자연 항체를 합치면은 70%가 넘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항체가 이미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 이론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4월쯤에 이미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저하로 갔어야 된다. 코로나19가 급격히 감소세로 갔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집단 면역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름에 또 한번 확산이 있었고 또 겨울이 또 확산이 있었고 요즘도 확산이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에서 72%에 달하는 성인들이 지난해 4월에 면역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단 면역 이론대로라면 72%가 바이러스가 옮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으로 갔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USC 연구소가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시 LA 카운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LA 지역은 그 지난해 2021년 4월 당시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란 게 이미 있긴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존재가 알려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확실한 지배종이 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이 데이터가 나왔 당시에는 델타 변이 전에 코로나19 오리지널 바이러스 그리고 뭐 알파 변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퍼져나갈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 4월 이후 여름이 되면서 코로나19 급확산세가 나타나서 신규 감염이 거의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델타 변이 전에 데이터를 볼 때 72%가 백신 접종했거나 자연항체를 얻어서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후 뭐 7월 정도 되니까 바로 이 2배 이상 신규 감염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나타나면서 항체가 72%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집단 면역 이론대로라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여름에 확산될 게 아니라 감소세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델타 변이가 이제 지배종으로 등장하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세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USC 연구소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고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델타 변이가 나타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와 또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자연항체 등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뭐였습니까? 예, USC 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항체가 80% 이상 형성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런 항체가 만들어진 이 사람들 구성을 볼 때 굉장히 불균형적이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골고루 백신 접종을 하고 또 골고루 자연항체가 생기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좀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럴까요? 백신 접종을 많이 하는 지역은 많이 하는데 안 하는 지역은 또 안 하는 이렇게 편차가 크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뭐 70%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지역은 80% 이상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뭐 40%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USC 연구소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종 수치상으로는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나 감염 후에 회복돼 얻는 자연항체가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USC 연구소는 그 LA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LA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LA가 가장 그 백신 접종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부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부유층이 사는 이런 지역은 접종 숫자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해서 접종률이 매우 높았고요. 반면에 흑인이나 라티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뭐 사우스 LA라든가 이런 지역들, 또 소수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이런 곳은 백신 접종 숫자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나 계층은 접종률이 매우 높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방어가 어느 정도 되지만 다른 지역, 이렇게 소수계라든가 저소득 지역은 접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 LA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집단 면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USC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이 많아지는 건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많아져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백신 접종이 늘어나야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LA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접종률은 높아지지만 굉장히 불균형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통계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뚜렷하게 지금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접종하고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접종을 회피하고 예.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스터샷까지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 이루어졌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언오피셜하게 비공식적으로 4차 접종까지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에 거부감이 없고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접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빼지 않고 맞고 있고요. 반면에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하고 그 백신 접종을 이렇게 강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또 백신 접종을 지금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극명하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 맞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새로 나올 부스터샷은 물론이고 이미 앞서 나온 백신도 지금 맞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맞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맞은 사람만 계속 맞고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 맞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통계 자료 지금 70%가 넘고 80% 이상 접종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2번, 3번, 4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기자, 그렇다면 결론은 집단 면역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USC 연구소가 이런 그 데이터를 인용해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이유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집단 면역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안 맞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맞으니까 나도 안전하다. 이게 집단 면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이 많이 맞으니까 나 한 명쯤은 안 맞아도 괜찮겠지. 나와 내 가족은 안 맞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집단 면역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USC 연구소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려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코로나19에 만에 하나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 그 USC 연구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면역력에 기댈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면역력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 근데 백신을 맞기 싫다고 그런다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쁜 그런 것을 피한다든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피하고 마스크 잘 쓰고 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맞았으니까 이제 집단 면역이지 뭐. 그리고 바이러스도 지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상으로는 예전보다 1년 전, 2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진 건 사실이고 실제로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 확률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확률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USC 연구소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개인의 면역력을 스스로 좋게 유지해야 된다. 그 백신을 맞기가 싫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키워야 되고 그 방법을 택해가지고 잘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 모이는 곳, 가는 곳을 되도록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된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마스크도 다 벗어도 된다는 국가들이 유럽 같은 경우 좀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멀진 않은 것 같다. 지금 이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방역 수칙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니까는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USC 연구소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항체를 가졌지만 인종적, 지역적 또 경제적으로 백신 불균형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적인 높은 접종 수치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평균 수치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데믹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각종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보건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